안녕 얘들아. 시험 끝난 옆집 언니야. 코로나 이후 기업들이 공개 채용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대졸자 신입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 인원 중에 많은 수가 리트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 전 인사 담당자였던 내가 보기에도 전보다 신입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 선택들이 이해가 가. 나 역시 직장 다니다가 선배들을 보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로스쿨 진학을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로스쿨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 첫째, 법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자. 내가 로스쿨 진학을 고민할 당시에는 로스쿨 도입 초기였고 1, 2기 로스쿨생들은 학교 입학과 동시에 명함을 뽑았다고들 하더라고. 그만큼 졸업하면 진로도 명확했고 내가 로스쿨에 진학하면 변호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었어. 고려해야 할 요인도 적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법조 시장이 점점 바뀌고 있어서 법조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추세에 올라타서 진학을 하게 되면 크게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경우에 고등학생 때부터 조영래 변호사님을 굉장히 동경했고 공익변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법률가라면 정의에 대한 생각을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거야. 드라마나 뉴스에서 그런 법률가에 대한 환상을 마구마구 심어주니까. 실제 변호사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변시가 12회지? 그런데도 로스쿨 진학 자소서에는 공익변론을 하겠다는 지원자가 넘쳐나. 근데 이게 현실성 없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교수님들이 믿지도 않고 얘가 쓸 말이 없어서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야. 어쨌든 변호사도 직업이잖아. 먹고 사는 짐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현 2022년 11월 기준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712명이야. 2020년에 이미 한국 변호사 수가 3만 명이 넘었거든. 매년 1700명씩 신규 진입한다고 계산했을 때 2030년이면 5만 명이 넘을 건데 공익하고 나면 밥 먹고 살기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고? 신규 1700명의 진로를 생각해보자. 보통 입학과 동시에 꿈꾸는 검클빅 매년 300명에서 400명, 사내 변호사로 되는 사람이 매년 100명. 그렇게 부티크 중견 로펌, 공공기관 이런 거 다 하면 400에서 5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어. 그리고 남은 숫자 1200명에서 1300명은 필연적으로 소형 로펌이나 송무 중심의 소형 법률 사무소로 가는 거야. 게다가 변호사와 하는 일이 비슷한 법조 유사 직역의 분리 움직임이 법조 시장의 경쟁을 더욱 과열시키고 있지. 근데 이 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히 공익변론의 길을 걸을 거다. 이런 자소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두 번째, 진학 이후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특정해서 어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법조 시장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뭐 거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업계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내가 지금까지 종사했던 산업군이나 경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공대나 카이스트 나온 친구들은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허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특정 대기업에 있다가 변호사가 돼서 다시 그 기업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업의 직무 경험이 있고 이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런데 민법 공부도 꾸준히 해와서 몇 회독을 했고 뭐 교수님이 물어보면 기본 개념이 다 알아. 근데 학토릭도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분야, 어떤 산업군의 전문 변호사가 되어서 사내 변호로 성장할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눈에 띄지 않을까? 변시 합격률이 중요한 학교 입장에서도 변시도 당연히 붙고 회사 가서 그 학교 학생들 실무 실습 기회라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선배가 되면 당연히 뽑지. 내가 어떤 직군에서 일해왔고 그래서 자격증 가지고 나가면 어느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가 되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 온몸으로 지금은 이 학교에서 날 뽑지만 나중에는 날 뽑은 게 이 학교의 이득일 거다.
이런 느낌 뿜뿜하는 사람.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면 어떤 교수님이든지 뽑고 싶지 않겠어? 이렇게 지원을 할 때 변호사 현실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진로 설정,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해서 나라는 사람의 셀링 포인트를 구축해보자. 자소서와 면접의 기본은 설득이잖아. 내가 설득돼야 교수님도 설득할 수 있어.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같은 리트 성적이어도 학교마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합격자가 될 수도 있고 탈락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 관련 영상 상단에 띄울 테니까 참고해줘. 취업시장이나 전망이 안 좋아서 내가 법조시장을 선택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스토리를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실무군 중에서 어떤 직군이 나한테 맞을지 생각해보자. 앞서 말했지. 매년 1,700명의 신규 변호사 중에서 최소 1,200명은 송무 변호사의 삶을 살게 돼. 송무 변호사는 누군가의 편에서 서서 싸우는 게 일이야. 같은 변호사지만 자문이나 사내 변호사의 경우에는 현업의 법적 질의에 대해서 의견서를 써서 보내주면 되지만 송무 변호사는 매번 승패를 받아보는 삶을 살아야 해. 근데 예를 들어 내 성향이 싸우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일이 힘들어. 판례가 있으면 내가 납득하기 어려워도 기존의 판례를 뒤집기가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고, 승패가 납득되지 않을 때에도 지루하고 긴 싸움을 하는 게 이 일이야. 때에 따라 무력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가 되겠다는 친구들 중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드라마 같은 데에서는 극적인 장면을 압축해서 변호사를 표현하고 있고, 그 삶을 직접 산다는 건 인풋은 진짜 많이 들어가지만 번아웃이 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라는 걸 알아야 돼. 공무원 수험생들 중에서도 어려운 시험 통과하고 난 후에 공무원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일이 안 맞아서 퇴사했다는 얘기들 있잖아. 변호사도 똑같아. 시험이 돼도 이 일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내가 민법도 많이 돌렸고 로스쿨 진학하고 1학년 동안 진짜 죽어라고 입에 단내나게 공부했는데도 내가 하위 5%에 학점은 2점대 초반이고 앞도 안 보이고 법학에 흥미도 없다. 그러면 난 진로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아는 후배도 로스쿨 2학년 때 자퇴해서 회사 법무팀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전혀 후회도 안 한다고 하더라. 세상에 정답인 길은 없어. 내가 내 길을 정답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해보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아닌 것 같다면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자. 나도 이번 원고는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던 주제야. 내가 지금 현업에 있지만 그만큼 전문성이 있나, 경쟁력이 있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도 항상 무언가 자신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명확한 점을 찍고 중간 과정에 불필요한 고민을 줄이면서 내 발 앞의 것을 잘 해나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지점 혹은 그 이상에 간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 내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도록 하자.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 궁금한 주제나 영상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해. 이 채널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되거든. 자, 마지막.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잊지 마. 시험보다 너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 안녕.